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 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중 식도암 환자의 질병 후유장애 스토리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식도암 들어도 좀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이 부위에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률도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도암 통계와 증상 좀 살펴보면요. 2748건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8.3대 1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음주, 흡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60세 이상에서 37.5%, 70대에서 27.6%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4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음주, 흡연, 식습관, 저남성 병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고, 저남성 병변이라고 하면 세포 변화,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기 전에 병변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구토, 기침, 목소리 변화, 통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암은 증상이 없거든요. 이 신경세포까지 침윤을 하지 않고서는 증상이 없는 법인데, 초기 증상이 구토, 기침 이렇게 나타났으면 좀 굉장히 많이 병기가 진행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빨리 발견되는 경우는 무슨 검사에서 발견이 될까요? 그렇죠. 내시경 검사에서 바로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 잘 시행이 되면서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앞니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경부식도, 흉부식도, 복강내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흉부식도가 굉장히 길고 복강내식도, 그 다음에 경부식도, 앞니에서 이렇게 식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흉부식도가 이제 안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도염이 있다 이래가지고 약간 할 때도 가슴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호소를 할 때가 많은데 여기 흉부식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이겠죠. 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조기 발견을 하는 경우 1회 수술로 합병증 없는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최근 의사 선생님들도 나오셔가지고 100% 생존한다. 그러니까 너무 식도암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식도암 그러니까 국한이 뭐냐면 로컬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 부분에만 이게 암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 그리고 국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되게 작은 거고, 국소 이렇게 그 식도 전체, 그러니까 다른 장기를 침범하지 않은 걸 국소라고 해요. 근데 국한된 경우만 사실은 71.2%고 국소만 넘어가도 식도 전체에 있어도 35.0. 원격 장기로 되면은 사망 생존율이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망률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체 사망할 수밖에 없다.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국한된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식도암의 수술적 치료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에 종양이 막는 경우 고식적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암종 사례에서도 이 고식적 수술, 계속 수술을 한다. 식도 내 삭감법도 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양을 이제 종양이 계속 이렇게 그림처럼 식도 내시경 사진을 보면 암종이 아예 막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멍이 종개에 의해서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일부 출혈이 있는 편평세포 사피암인데요. 이렇게 내시경을 보니까 아예 막고 있으니까 이거를 일부라도 잘라내가지고 길을 물이라도 통과를 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조금이라도 이제 잘라낼 수 있게 이렇게 출혈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고식적 수술들도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잘라내고 식도와 대장, 위장을 문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절제한 대장을 갖다가 식도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식도 위장 문합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식도암의 로봇 수술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서울 이제 아산병원 지난해 고난도 식도암 수술로 사망률이
0%였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그렇게 나왔는데 식도암 치료 세계 상위 병원 수술 사망률 10%라면서 로봇 흉곽경을 이용해서 수술로 합병증 발생을 줄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흉곽경 그러면 흉곽경은 흉부외과 그러니까 이게 폐식도면은 소화기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지만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심장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식도 수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위하고 저기 같이 이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식도 절제술, 식도 재건술, 또 다빈치 로봇 수술 이용해서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또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선행하지 않는 경우 로봇 수술 시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선행 방사선, 선행항암을 많이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지금 최신 그 항암, 아산병원에서는 선행 방사선 치료 후에도 로봇 수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암 치료는 이렇게 흉부외과를 비롯해가지고 위장관외과, 대장학문외과, 이비인후과, 그죠? 여기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성대하고 결절,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이게 왜냐면 그 또 항암 방사선을 선행을 하느냐 소화기 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 의료진 간 협진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학제 진료라고 하는데요. 여러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수술실에서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급에서만 거의 시행이 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 아주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도암의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이 뭘까요? 그래서 편평상피 세포 식도암을 능동적 감시, 수술 연기하면서 회피에 이제 도움이 돼요. 실제로는 이게 선행 방사선 요법을 하고 식도 절제술을 하면 중대한 합병증, 삶이 너무 저하되거든요. 아예 음식을 드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위 자체가 말을 할 수 없고 삼킬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부위에 따라서 위장관 튜브 삽입하고 성대 부위 수술 시 언어 정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러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식도암에 관한 이제 공포가 말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환자들의 공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선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어떤 성대 부위나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그런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채소절제, 수면, 또 면역 항암 병행 치료를 하게 되는데 키트루다 주사 치료로 5년 생존율을 38% 증가시켰다는 그래서 키트루다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제약회사 진짜 키트루다 제약회사 돈 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여러 암종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 너무 필요합니다. 이 키트루다가 처음에 이제 여러 암종에서 시도, 뭐 선항암이 가능하냐, 후항암이 가능하냐, 이거에 따라서 급여가 되냐, 비급여가 되냐, 막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정말 너무 위험한 거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도 좀 키트루다라는 이 이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기적의 항암제에 가깝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이렇게 생존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식도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삼킴과 언어장애에 관한 이제 우리 후유장애 표예요. 그래서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의 장애가 발생하면 100% 장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이 내 몸의 장애를 100% 잃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씹어먹는 기능에만 심한 장애가 남길 때도 80%, 또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겼을 때 60%. 그러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단계를 낮춰서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는 물이나 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음료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고 이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는 미음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약간의 장애는 부드러운 고형식 정도만 가능한 거를 이제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애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술 후 연화 재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후
재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목소리 변화나 삼킴 장애에 따른 재활 치료는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는 손상 부위와 손상 신경을 확인하고 언어 평가 결과를 보고서 환자에게 맞게 전문 언어 재활 치료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재활 치료를 하고 회복을 돕는데 이게 식도암 과정 중에 제일 이제 게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저렇게 연화 재활 치료기 이렇게 하고요. 비디오 연화 조형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후유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상기도나 이게 같이 있으면 이 식도하고 같이 호흡기 기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 재활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암 수술 후에는 중증의 재활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 후에는 50%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대장암은 전절제 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암 보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가 MG에서 공제를 가입하고 있다면 이분이 암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 그 납입면제에 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보장 공제를 설명할 때도 50%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면 납입면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암 수술을 해서 장기를 떼어낸다. 대장암도 전 절제하시면 50%, 간암도 4분의 3 절제 시 50%, 위암도 전절제 50%, 췌장암도 전절제 50%, 난소 고환암 전절제 시 양쪽 모두 했을 때 50%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례를 통해서 경증에서 중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보장공제 상품과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G 온그린 암공제에서는 암진단, 주요 암진단 특약뿐만 아니라 위와 식도를 따로 별도로 진단 특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추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장기간 생존을 하시면서 받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 특약도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 전암병변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대기관 양성 신생물 수술 특약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암병변에서 치료할 때 받으실 수 있는 특약도 준비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증에서 중증까지 이제 또 계속 갔을 때는 계속해서 재진단암 특약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치료비별로 표적항암이라든가 양성자 치료, 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 또 면역항암을 쓰실 때 항암 방사선, 그 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 또 암의 직접 치료, 통원, 입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병원 또 요양병원 다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식도의 사례에서 보면 이 연화, 재활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활 치료 하시거나 또 이 말기암으로 갈수록 암 통증이 이제 심해졌을 때 이 통증 완화 치료 특약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중한 상태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암 간병자금 지원비 특약 매우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호자가 하시는 것도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주 심한 암종에서는 결국은 암으로 사망하실 때 암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암 호스피스 치료 특약은 굉장히 이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아주 좋은 특약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그 호스피스 치료 받으시면 이런 또 고액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특약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이 보험을 이 암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도장애연금 특약, 장애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도장애는 사실 암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 뭐 뇌경색이 걸렸을 때, 뇌출혈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렸을 때도 여러 가지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암종에서 이제 심한 경우 고식적 수술, 또 수술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통 암 수술비뿐만 아니라 1호종 수술 급여금에서도 해당 수술비와 방사선 수술을 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에 있는 1호종 수술 급여금도 많이 제안을 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도암 관련 컨설팅 제한 합법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흡연 음주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또 식도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식도염 등의 또 전암 병변, 암이 되기 전 단계에 여러 가지 양성 신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이나 또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제한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최근에 위 내시경 검사와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죠?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위장질환뿐 아니라 식도염이나 식도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식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100% 생존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가 있는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는 선행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도 수술 후에 음식물이 새거나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이 발생해서 튜브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삼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암치료 후에도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암치료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암 진단금뿐만 아니라 또 수술 후에 재활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보장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잘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품 설명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도암 환자의 질병 후유장애 스토리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